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는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정말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중서민들도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 장만을 하고 20여 년 동안의 원리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모두 까먹고 급기야 사망하게 되면서 유산으로 집 한 채만 덜렁 남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 1주택자의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요, 마포구의 실평수 32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는 14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14억 원의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 7분의 3이니까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고요. 일가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장례식 공제 1,500만 원 최대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은 2억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 적용 구간에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진 공제 1,000만 원 해서 상속세는 4,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2명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큽니다. 배우자를 여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하고 결혼을 시키고 아파트를 겨우 장만했는데요. 상속세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원은 그대로 상속재산이고요. 배우자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8억 8,500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은 30%고요. 누진공제 6천만 원 하니까 상속세가 무려 2억 55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집 한 채만 있었는데 놀라운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상속세가 나왔을까요? 그동안 물가가 올랐으나 상속세 적용은 23년째 옛날 그대로 제자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 대비해서요, 2023년도 물가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177%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무려 그 기간에요, 9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동안 공제라고 하는 것들이요,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배우자 공제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일가 공제 그대로 5억 원이고요.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건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니까 만만치 않은데 6억 원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늦었지만 상속세 개편을 해야 한다니 정말로 그 기대를 해볼 만은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부의 대물림이라고 해서 국민 여론을 조성해서 반대를 하는, 그래서 상속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고 나쁜 것일까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요, 대물림은 좋은 것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에서 부의 대물림이 나쁘다, 부정적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혁신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부의 대물림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물림인지 그를 통해서 유발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용모, 재능, 성격, 교육, 태도 이런 것을 본받게 되겠죠. 유전자는 물론이고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자식들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으면 어떨까요? 이게 나쁜 겁니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다면 이거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물림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덕을 봤다. 그래서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식당의 사람들이 붐비면서 하는 말이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대를 이어서
부모님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맛있게 먹고 홍보하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이 쓰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논밭이 있습니다. 경작을 해야 되겠죠.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것을 물려받으면 이건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죠. 뭐냐면은 재산이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대물림이 싫다고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부자들은 이미 세금을 모두 다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지방세, 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면 법인세하고 관세까지도,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니까 고용을 촉진시켜서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레저세, 유류세, 이 엄청난 유발세금을 만들고 세금 전부 다 내고 죽었습니다. 물론 4대 보험도 무척 지원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세금 다 내고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대물림이 아니라 건전하고 정정당당한, 정말로 대물림이라면 대물림일 수는 있겠죠. 세금을 다 냈는데,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요, 세금을 다 냈고 내 마음대로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자녀한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스웨덴은요, 정말로 세금을 많이 걷기로 악명 높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젊어서 많이 거두면은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지원해주는 정말로 자기 책임주의가 확실한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세금은 별로 안 내고 나중에 공짜를 받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걷는 이 나라에도 2005년도에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했습니다. 상속세 최대 70%까지 과세했거든요. 그리고 부유세도 2007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왜 이런 그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이죠. 왜냐면요. 왜 똑똑하다고 하냐면, 왜 현명하다고 하냐면 국내부의 해외 이탈을 막고 막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 안 하고 부유세가 막 횡행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스트라라고 하는,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백신 만드는 회사. 아스트라가 바로 스웨덴 그 제약사인데요. 영국 제네카와 합병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유명한 가구 회사라고 하는 이케아가요, 네덜란드로 본사를 이전시켰습니다. 과도한 세금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똑똑하고 현명해진 스웨덴이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를 폐지한 것이 되겠고요.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의 발상지인 영국도 사실은 상속세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삼성그룹이 세금을 피해서 본사를 뉴욕으로 옮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알 조금만 거두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낳게 해서 새끼를 낳아서 또 낳고 이렇게 유발세금, 유발 황금알을 가져야 되는데 단기간에 세금을 거둠으로써 그 거위를 죽여버리는 어떠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저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돈을 뺏으려고만 하는 그런 의도가 가득 찬 세금 철학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상속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반 공제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확 줄여야 되겠죠. 특히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을 최대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1조, 100조, 1000조를 주더라도요. 배우자한테 준다면 상속세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도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1조 원, 10조 원이라면요. 배우자한테 그만큼 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부부 공동체라고 해놓고서 배우자한테 상속재산을 주면 과도하게 상속세를 때리고 또다시 그 배우자가 죽으면 또다시 상속세를 때립니다. 이중과세에 삼중과세까지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자, 왜 자산가들한테 상속세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냐면요. 이런 조치를 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지금 한국의
지금의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만들었던 주도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정말로 세금 많이 냈던 우리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려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요, 저의 숨겨진 절세 비법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하니까 반드시 그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갖고 동영상 서비스를 받아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바로 뜯어내는 것보다는요, 상속세를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킴으로써 유발세금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파이를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요, 더 교묘하고 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은 장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고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래야만 재반세금들 있죠. 그 국세 14가지, 지방세 11가지, 총 25가지의 유발세금,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가 3대 세원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상속세를 완화시키고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유발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매년, 그것도 계속 증가되는 그 모습으로 유발세금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속세 개편 논의나 개정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안 되겠죠. 백년 하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 전략하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동결시키는 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병행시켜야만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제공해서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요,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뭐 합니까? 황사 마스크 써야 되겠죠. 엄청난 비용 부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준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요, 개개인한테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반드시 해야만 국민들 모두가 마스크 필요 없고요, 공기정화기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고생하고 평생 이렇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다 낭비해야겠습니까? 또한 상수도물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수기가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개인이 수도꼭지에다 달아놓고, 뭐를요, 정수기를 달아놓고 집집마다 그 생수를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기 물은 그리 건강한 물이 아니죠. 강 하류의 물이 더럽다면요, 상류를 깨끗이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하류에서만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니 그것이 문제죠. 그것도 국민 5,200만 모두가 개인의 돈과 시간과 비용 여러 가지를 다 들여서 개선도 안 되고 미봉책에 불과하게 만드니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가전제품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요, 정수기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물이 깨끗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이상하고 어리석은 가렴지구가 횡행하는 나라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나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100년간의 절세 전략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절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아주 금융 부조리가 횡행합니다. 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모조리 해제하고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는요,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투자해야 되는데, 아바타, 화신, 분신 같은 자신의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만 각종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까지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100년 동안의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연 100년 동안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실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 그 자본금 한 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의 주인은 100% 손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수금을 넣고서 자산 운용을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도 벤치마크 수익률 10%를 지향하면서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 솔루션은 바로 이것이죠. 앞으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에게 바로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의 최고 백미 솔루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현명한 분이 되셔가지고 반드시 그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민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절세 VF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FPK 전과목, CFP 은퇴설계, 그 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 15개 정도의 전과목 교수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NGP 플랜을 통해서 각종 세금은 물론이고요, 투자 효과까지도 100년 동안, 100년이 넘을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참석하셔야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리시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날 금요일 오후 2시, 8월 10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1, 2차로 되니까요. 가능하신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공간 2지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원 참가비를 입금하시고 회차하고 성함하고 핸드폰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도는 간단하게 강남역의 5번 출구에서 바로 요 밑에 197m 부근에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죠. 풍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 자기만의 솔루션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종합자산관리사라면. 하지만 그 사람이 남의 편이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의 편이면 안 되겠죠. 바로 자신의 편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나 인간관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의 사람의 적격 절세 투자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백견이 불여일행이 되겠습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요, 정말로 상상 초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서민들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거나 그 다음에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